어제 발생한 내시빌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해당 학교 졸업생이었고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달 1일 뉴욕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다음 달 3일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내슈빌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 6명이 숨진 가운데 범인은 해당 학교 졸업생이었고 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테네시주의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살 어린이 3명과 교장과 대리교사, 관리인 등 성인 3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한 참극과 관련해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28살 여성 오드리 헤일로 과거 SNS에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범인은 미리 총격을 벌일 장소를 파악하는가 하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드랭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용의자가 출입구 위치를 포함해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어떻게 범행을 진행할지 표기해둔 지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 2정과 권총으로 무장했으며 먼저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부순 뒤 건물 안으로 진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적어도 2정의 총기는 인근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드레이크 서장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커버넌트 스쿨 외에도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 사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시작 90일도 되지 않은 어제 기준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집계하는 총기폭력자료실은 올해 들어 86번째 날인 3월 27일 기준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은 12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13건과 비교했을 때 13.3%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 들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12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미시건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8명에 달했으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1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사흘 동안 중국계의 총기 난사 사건 등이 3건 발생했고 특히 음력설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지기도 하는 등 총기 난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달 1일 뉴욕주 2023에서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주의회 내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하면서 최저임금 또한 올려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에 대비해 연간 인상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은 2016년 시간당 16달러 40센트까지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안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업 뉴욕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리고 이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 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다음 달 3일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모니카 박 직능단체 의장과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은 27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4월 3일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범죄 예방 세미나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직능단체협의회는 소상인들이 강도, 절도 사건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최근에 델리 가게 직원이 강도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뉴욕 시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로 한인 소상인 비즈니스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뉴욕 시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고 또 가만 보니까 그 종업원에 대한 이런 유사시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또 종업원은 그런 걸 교육을 하셨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범죄 예방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강사로는 박희진 뉴욕 한인 경찰협회장과 홍명선 뉴욕시경 형사, 김희환 뉴욕 총형사, 케빈 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 김하영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국장,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메인은 저희 경찰협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방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 그러니까 인플로이들이 이렇게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좀 알려주실 거고요. 그 비디오를 경찰이랑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도 얘기해 주실 거고요.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은 한인 소상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인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세상이 좀 어려워지고 홈레스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델리나 이런 쪽에 밤늦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런 거를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오셔서 숙지를 좀 하셔서 어려운 일이 안 당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직능단체는 행사 당일 안전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4월 3일 오후 6시 30분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추가위원 선정을 마치고 뉴욕 한인회장 임기 종료 후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찰수윤 위원장은 추가위원으로 뉴욕 한인회 현 이사인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과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5명의 정상위는 위원장 찰수윤 회장을 비롯해 이세목 역대 회장단 의장, 김민선 간사, 뉴욕 한인회 김갑송 이사, 이지혜 이사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위는 5월 1일부터 새 뉴욕 한인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3월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으며 5명의 구성위원에 대해서는 찰수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후 실질적 회장 대행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 이사 중 2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윤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지도부와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태스크포스가 2023에서 2024 예산안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 퇴치를 위해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카레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과 하원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그레이시 조란 맘다니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주 하원 2023에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뉴욕주 내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를 퇴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헤이스티 의장은 밝혔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기관들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적합한 헬스케어, 주택, 소상인, 정신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 비해 $10,000만 증액됐습니다. 연방보건부가 곧 다가올 봄방학을 앞두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봄방학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 2020년 9월 전이라면 최신 백신을 재차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어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를 회복시켜야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부는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 목적지에 도착 전 접종해야 할 백신이나 복용해야 하는 약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부 여행지에는 안전하지 않은 수돗물, 다양한 질병, 공중보건 응급 상황 등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출발 전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을 함께 지참하고 여행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지 의료시설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원인과 과정, 대책 등은 부실 관리 실패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연준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어제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실리콘밸리뱅크는 이자율과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위기 24시간도 채 안 돼 예금보호 대상 이상의 예금을 가진 고객들의 대대적인 뱅크런이 발생해 파산했다고 파산 이유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기술 및 벤처은행으로 급성장한 SUV가 장기 채권 투자를 하면서 이자율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채권 리스크를 관리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 부의장은 이 은행은 문제 해결을 너무 오래 지체했고 뒤늦게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수지를 맞추려다 뱅크런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SUV 파산은 은행 시스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예금보호 대상 이상의 예금을 가진 예금주들이 예금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업은행의 안전과 건정성에 회의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부의장이 연준에서 SUV 파산 과정에서 드러난 감독 규제, 연준의 조치 등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래터지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아이오와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샌티스 주지사가 45%의 지지를 획득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8%포인트 뒤진 37%에 그쳤습니다. 아이오와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가장 먼저 열리는 곳으로 초반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달 중순 아이오와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으며 결국 드샌티스 주지사가 초반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또 다른 초반 승부처로 불리는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각 39%의 지지를 획득해 유권자들에게 유력 주자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또 아이오와주 호감도 조사에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81%에 달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4%에 그쳤고 뉴햄프셔 호감도 조사에서도 드샌티스가 77%로 69%에 그친 트럼프를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이 50년째 전 국민의 12%에 달해 정부가 빈곤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2021년 빈곤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6%, 3,790만 명에 달하며 이는 1970년 12%와 비슷한 것으로 50년 동안 빈곤층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정부의 빈곤선은 올해 1인 연간 소득 14,580달러, 2인은 19,720달러, 4인 가족 3만 달러 이하며 미시시피주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 50개 주 중 최악인 반면 뉴햄프셔는 7%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도 1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는 12%, 뉴욕은 12.6%, 플로리다는 12.4%, 조지아는 13.3%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매튜 데스먼드 프린스턴대 교수는 정책 결정상 문제로 정부 복지 혜택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빈곤 문제를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렌트비 보조 예산은 한 해 530억 달러인 반면 주택 소유주에게 지원되는 세액공제는 1,900억 달러로 무려 4배에 가깝고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이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력 공급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노동 생산성이 저하돼 세계 경제 연평균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2.2%로 떨어질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어제 발표한 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수년간의 거듭된 위기로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이 종지부를 찍었다. 세계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 3.5%에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는 연 2.6%로 하락한 데 이어 2030년까지는 연 2.2%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개발도상국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 6%,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 5%의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는 4%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생산성 성장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느릴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에서 2024년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의 절반에 그치고 국제무역도 둔화돼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로 23개 주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일부 도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난방지장치 미비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는 어제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자동차 업계 기본 사양인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의 소송에 앞서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절도 챌린지를 유발해 치안을 불안하게 했고 경찰력 손실을 초래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는 소송장에서 현대기아차 수백만 대의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지난해 5월 이후 두 회사 차량 도난 신고가 무려 4,5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세인트루이스시 전체 도난 차량의 61%에 달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차량 절도 시도까지 포함하면 88%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도시 차량 도난 건수가 2.3배 폭증하는 등 두 회사 생산 차량의 도난이 이 도시의 치안 체계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주와 워싱턴 DC 등 23개 주정부는 지난 20일 현대차 및 기아차에 서한을 보내 특단의 도난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으며 미네소타주는 지난 7일 공중위협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지방법원 대배심은 어제 이 사건에 개입한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의 사장 데이비 패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의 우량 자산을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주가가 어제 54%가 급상승했으며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퍼스트 리퍼블릭도 12%가 상승하는 등 중소은행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을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중국은 개도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남부국경에 인접한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37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나노물질을 이용한 코로나19와 독감을 10초 만에 판별하는 센서를 개발해 코로나19 초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디즈니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해 7,000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대상자에 대한 통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눈을 치우다 제설차 전복으로 다리를 크게 다친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 제레미 레너가 다시 트레이드밀을 타는 등 건강한 모습으로 재활에 나섰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퍼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역풍이 불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낮은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4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3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